현대시 신인상 2022년 상반기 당선자 광교 박달혜. 미영씨는 좋은 여동생이었다. 신도시 아파트에서 캡슐 커피를 내리며 아직 죽지 않은 혼자 죽어갈 자신의 언니를 떠올렸다. 남편과 딸은 외출했고 미영씨는 그들에게 일이 있다는 것을 의심했다. 창밖으로 노란 꽃가루가 날렸다. 그것이 저층인 미영씨의 집 창문에 달라붙었다. 노란빛을 통해 창밖을 바라보는 미영씨. 미영씨는 살을 벅벅 긁으며 꽃가루가 만든 문양을 바라보았다. 이 시에 대해서 읽어본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읽고 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 1년 가지고는 또 2년 가지고는 3년 가지고는 이야기가 그냥 혼자서 독배 가듯이 쭉 있잖아요. 독배 가듯이 쭉 있으니까. 광교가 교통 중심지지요. 네. 그러면은 그 광교 거기에 그 추모의 집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낙골당 공원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시는 이 관주하면서 자기 삶하고 죽음하고를 비교해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듯이 현재를 걸어가듯이 이렇게 써진 시거든요. 도시가 개발돼가지고 없어졌다고 보여져. 이 시에서 보니까. 호수공원을 둘러싸는 오피스텔의 창에는 붉고 하얀 깃발이 붙어있다. 사주타로 인생선담. 오피스텔 점성촌 생겼다는 것이죠. 앉아서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엄마를 따라가고, 그런데 호수 아래 묻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개발을 해서 다시 이제 아파트를 짓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도 사람이 살다 죽고 했던 장소, 그런 걸로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는 땅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추모공원에 대한 것을 같이, 죽음에 대한 것을 같이 끌고 가면서 현재의 삶,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세대가 대체하고 있는 거, 아파트라든가 신개발에 의해서 대체하고 있는 거,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썼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끝나지 않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마지막 뒤에서 네 번째예요. 미영 씨는 믿음, 끝나지 않는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 가장 먼 곳에서 다가와 고이는 물.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산 사람이 추억해주고 기억해주는 믿음,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볼까요? 이게 지금 일기같이 돼 있지만은 이야기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다 읽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느낌을 바로 말하기가 될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이게. 이야기가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느낌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영 씨는 좋은 여동생이었다. 신도시 아파트에서 캡슐 커피를 내리며 아직 죽지 않은 혼자 죽어갈 자신의 언니를 떠올렸다. 그 언니가 죽어간다는 말인가요? 여기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암 걸려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살고 있으니까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가겠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투병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예. 투병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미영 씨는 좋은 여동생이었다. 이 미영 씨의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거든요. 네. 미영 씨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고, 미영 씨가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이 시를 보는데 중요해요. 그 미영 씨는 좋은 여동생이었다. 신도시 아파트에서 캡슐 커피를 내리며, 그러니까 신도시로 개발됐다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캡슐 커피를 내리며 아직 죽지 않은, 신도시 아파트에서 캡슐 커피를 내리며 죽지 않는 죽어갈 자신의 언니를 떠올렸다는 것은, 언니는 새 아파트에서 캡슐 커피를 내리며 아직 살아가고 있는 언니를 떠올렸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남편과 딸은 외출했고 미영 씨는 그들에게 일이 있다는 것을 의심했다. 남편과 딸은 외출했으면 누구의 남편과 딸이에요? 언니의 남편과 딸이에요? 미영 씨의 남편과 딸. 그렇죠. 네. 미영 씨의 남편과 딸은 외출했고 미영 씨는 그들에게 일이 있다는 것을 의심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의심했을까요? 거짓말로 둘러대고 집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외출했다는 것을 의심했다 그 말이 돼요. 이건 그냥 순수하게.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제일 마지막 판에 가서 연결이 돼요. 지금 미영 씨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그러니까 외출을 했다는 것은 미영 씨 오늘 기일이야. 그래서 추모 공연에 남편과 딸은 외출을 해서 자기한테로 온 거야.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미영 씨는 믿음, 끝나지 않는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는 거지. 내년에도 또 올 거니 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한 거야.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물음인 거야. 이것이요. 가장 먼 곳에서 다가와 고이는 물, 흐르는 물, 나를 추모하면서 흐르는 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영 씨가 그 낙불당 공원에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거기에 누워 있는 거야. 죽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산 사람들을 지금 관조하고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신도시 아파트에서 캡슐커피 내리는 건 미영 씨가 아니라 언니죠.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신도시 아파트에서 캡슐 커피를 내리면 아직 죽지 않은 혼자 죽어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층인 미영 씨의 집 창문에 달라붙었다 꽃가루가. 그것은 뭐냐면은 미영 씨가 꽃가루 네. 날릴 때 되면 자기 기일인 거야. 네. 저층이라는 것은 그 낙골당 저층이라는 걸 예. 이야기하고 있죠. 낙골당 예. 어떤 무덤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데 죽은 사람 입장에서 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 너희들도 나랑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예. 먼 곳에서 다가와 점점점 나한테 가까이 온다. 그런 의미네요. 그걸 기억이 주느냐. 딸하고 남편은 그 기억이 주면서 한 번씩 오겠지만은 점점 남편은 이제 다른 여자 만나서 살고 딸은 또 네. 한 번씩 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이것을 시를 보자는 것이죠. 저는요. 네. 예. 그래서 미영 씨는 그들에게 일이 있다는 것을 의심했다는 것은 자기한테 일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도치가 된 거야. 자기의 일로 인해서 그 남편과 딸은 외출을 해서 자기한테 오고 있는 것이야. 그 유령의 입장인 거야, 이것은. 예. 예. 그래서 창밖으로는 그 노란 꽃가루가 날렸다. 그것이 저층인 미영 씨의 집 창문에 달라붙었다. 낙골당 그 저층같이 있는 곳에 달라붙고 이때가 되면은 그 남편과 딸이 찾아오는 날인 거야, 이것이. 그러면서 노란 빛을 통해 창밖을 바라보는 미영 씨. 왜 자기도 가면 될 거인데 왜 노란 빛을 통해 창밖을 바라보는 미영 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낙골당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미영 씨는 살을 벅벅 긁으며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뜻 아니에요? 네. 꽃 알레르기도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그러기도 하고 기일이 되면 꽃가루가 자기를 자극하는 거죠. 너 때가 왔어 하고. 깨어나. 너를 추모하는 사람이 오니까 같이 기어가자. 그러면서 네. 꽃가루가 만든 문양을 바라보았다. 꽃가루가 자연적으로 날아와서 창밖에 와서 달라붙은 거 하나를 보면서 1년 내내 자기가 그 침묵으로 지냈던데 1년 중에 단 하루 네. 그 찾아오는 날을 갖다 기억하고 그 꽃가루와 같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 창밖으로 무덤이 보였다. 여기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무덤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 여기 와서 같이 지내고 있는 추모공원에 있는 그 무덤도 되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그 추모공원에 와갖고 자기 창밖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추모공원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래서 집 창밖으로 무덤이 보였다. 보상 없는 B와 D 사이의 C. 그러니까 A, B, C, D.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는 그 사이에 낀게 갖고 있는 그 유령 같은 사람. 자기는. 보상이 없다고. 유령이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도시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땅값을 보상을 못 받아서 여기는 그건. 빼놓고 개발이 됐구나. 예. 그것도 있고 A가 A, B, C, D 하면 A와 C 사이에 B 하면 알아듣기 쉬울 텐데 B와 D, C 한자씩 있구나. 이게 뭐지? 그러면 A는 강남을 얘기하나? 그런 식으로 그 물질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물질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 이게 신도시니까 아직은 B급이고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은 덜 개발된 구역은 D일 거고 그 사이에 이제 공원화된 곳이 있을 거고 C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모공원이잖아요. 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공원묘지나 이걸 통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대신 인프라 도로 같은 거를 편리하게 했겠죠. 땅값이 올라가게. 예, 그리고 예. 거기는 개발이 안 된 예. 저 위쪽에가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죠. 근데 인프라는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예, 근데 추모공원에 이런 게 있으면 땅값이 조금 올라가지는 않아요. 예. 예,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장소야. 여기는 네. 사실은 예. B와 D 사이에 있는 C 정도 급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아직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언제 떠날지도 몰라. 그 더 개발이 된다면은 거기까지도 침범을 하겠지요. 그래서 5월이면 보랏빛 꽃이 피는 꽃잔디가 봉분위에 자라났다. 이거 무덤이란 말, 봉분이란 네. 말. 그러니까 이건 미영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와 함께 미영씨는 호수공원을 걸었다. 여기에서 아마 살았던가 봐. 이 근처에서. 그러면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이 생기고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의 일이야. 자기도 언니도 이 동네 근처에서 광교 근처에 옛날 개발되기 전에 광교 근처에서 네.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개발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 호수공원을 걷고 있는 거야. 언니랑 같이. 그러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자기도 걷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무데크 위를 걸으며 미영 씨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걷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를. 자기도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 같이. 그런데 입주한 사람은 아니야. 왜? 광교 저 그 위에 추모공원 위에가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 네. 동네인 거야, 여기는. 그래서 같이 걷고 있는 거야. 나무데크를 걸으며 미영 씨는 호수공원의 호수는 어째서 두 개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북호, 남호, 동호, 서호, 수원지는 빗물 펌프장. 호수공원은 어째서 두 개인가 하는 것은 음과 양 같은 거예요. 호수 공원이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두 개가 있고 예. 음과 양의 존재처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호수공원이 두 개로 있는 것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거야, 여기서는. 예. 그래서 그 스스로에게 물었다. 북호, 남호, 동호, 서호, 수원지는 빗물 펌프장. 빗물이 오면은 수원지에 퍼서 올리고. 그러니까 너무 넘쳐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 수혜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호수가 있는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한 호수도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왜냐면은 수혜라는 것은 산 사람한테나 죽은 사람한테나 다 그 힘든 거예요. 그 봉분이 물에 젖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호수 아래 묻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예전에 호수를 만들기 전에 봉분들이 있었던 장소 띄엄띄엄 있었겠죠. 네. 그게 호수 아래 묻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사람이 한 번 죽지 않는 땅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디를 간들 이 개발을 하고 지낸 데가 다 사람 살고 죽었던 장소지 않냐. 그런 말이지요. 호수공원 데크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발자국. 미영 씨와 언니는 발자국을 보고 신발 사이즈를 맞추었다. 어떻게? 언니가 걸어가는 길을 미영 씨가 뒤에 유령처럼 걸어가고 있다. 신발 사이즈를 맞추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렇지 않고 이 지역에서 살았다면은 그 언니가 꼭 언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죽은 사람의 가족? 이거나 근데 혼자 죽어갈 자신의 언니니까. 이게 언니라는 것이 예. 언니라기 보기보다는 자기가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 언니, 자기 또 다른 언니, 지가 살았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은 이 호수공원도 걷고 커피도 내리고 그랬을 그 자기보다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언니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신과 살아있지 않는 자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그것을 언니라고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호수공원 데크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있다. 이 부분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겹쳐있는 오버랩된 이미지고 발자국을 보고 신발의 사이즈를 맞추었다. 이것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퀴즈를 풀고 있는 듯한. 그래서 언니라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과거의 일은 아는데 미래의 일은 모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퀴즈를 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를 잘 맞춰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점집에 가봐야. 발자국을 봤어도 이 발이 더 커졌을 수도 있잖아요.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신발 사이즈라는 게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호수공원을 둘러싼 오피스텔의 창에는 붉고 하얀 깃발이 붙어있다. 사주, 타로, 인생상담, 오피스텔 점성촌, 앉아서 킥보드 타는 아이들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엄마를 따라가고 나도 살아있다면은 걷고 저렇게 아이들하고 킥보드 타는 걸 봐가면서 지냈을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기가. 예.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언니가 돼서 더 커서 자기 미래에 더 살았어야 될 날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죽어 있는 사람이. 미영 씨는 어찌하여 그들은 30년 후에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가 생각함이 걸었다.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기 자신이 30년 후에 그 살아있다면은 나가 어떻게 했을 건데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동안 미영 씨와 언니의 발은 한 번도 엇갈리지 않았어.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인다니까. 같은 사람으로 보여 저는 이게. 네. 그러니까 더 어린 아이와 커 있는 둘이가 따로이면서도 하나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자기 안의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나의 육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을 생각하고 쓴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시가. 그래서 걷는 동안 미영 씨와 언니의 발은 한 번도 엇갈리지 않았다잖아요. 같이 걷고 있는 거야. 자기 삶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 살아있는 삶 같이. 그러면서 미영 씨와 미영 씨 언니는 걸으면서 더욱더 가까워져.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마치 미영 씨 언니한테 가서 미영 씨가 빙의를 시킨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예를 들면 언니가 있다면 빙의가 돼서 살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내가 살았으면 저렇게 살고 있을 건데 하면서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서로 만날 때까지 걸었다. 언제? 미영 씨 언니가 죽을 때까지. 그래야지 만나질 거 아니야. 자기 영혼과 자기 육체가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그렇게 중간계에 끼어있지 말고 사후의 세계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네요. 그래서 미영 씨는 믿음, 끝나지 않는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 가장 먼 곳에서 다가와 고이는 물, 다시 또 올 거니 하고 가족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아니면 빙의된 언니가 됐든지 다시 또 올 거니. 정말 주술적이네요. 예. 그러면서 먼 곳에서 다가와 고이는 물, 그 눈물이 그렁그렁이 고인단 말이에요. 여기 이 추모공원에 미영 씨를 본 사람들의 그 눈물과 자기의 눈물이 같이 고이는 장소야. 여기는 항상.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이 걷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될 그 시간.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영 씨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보러 왔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언니를 보러 왔다. 언니가 죽은 사람이라서 언니를 보러 왔다 해도 상관은 없어. 그 도치에서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오히려 미영 씨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 시를 끌어가는데 좀 더 가깝게 보여져요. 저는. 미영 씨의 남편과 딸은 모두 신분당선을 타고 있다고 한다. 전철 어디선가 가족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미영 씨의 딸은 이제 중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한다. 남편과 딸은 모두 신분당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쪽으로도 지나가고 언젠가는 전철 어디선가 가족을 만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미영 씨가. 그런데 미영 씨의 딸은 이제 중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한다. 중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무슨 말일까? 중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소녀와 그 성년의 그러니까 소녀를 조금 벗어나 뭔가 성인 그쪽으로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중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너와 내가 만나는 시점이 중년의 여성이 됐다. 만나는 시점 자체가 벌써 그러면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동안에 미영 씨의 남편과 딸은 모두 신분선서를 타고 있는데 미영 씨 딸은 이제 중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고 그러니까 중년을 조금 넘겼다 이런 말도 되지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영 씨는 소실점으로 만났다가 소실점이란 것은 끝지점 아니에요? 죽을 때. 예. 그 소실점으로 만났다가 다시 멀어지는 언니를 부르며
곧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찜닭 밀키드가 따뜻하게 데워진 자신의 집 배를 누를 거라고. 미영 씨는 소실점으로 만났다는 것은 미영 씨는 죽고 언니는 자기 살고. 혼은 여가 남고 네. 육체는 저쪽에서 혼같이 또 살고 있는 거야. 자기 영혼 하나가 언니같이. 왜 거기서 살고 있냐. 남편과 딸이 있으니까 거기가. 그런데 벌써 세월이 지나갔고 딸이 중년을 넘었단 말이에요. 이거 소실점으로 가까이 다가온 거야. 그래서 다시 멀어지는 언니를 부르며 이제 저만큼 떨어져 갔어. 많은 삶을 살았어. 언니는. 자기도 거기서. 그래서 부르며 곧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것도 나한테 돌아올 나이가 가까워졌다.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찜닭 밀키드가 따뜻하게 데워진 자신의 집 배를 누를 거라고. 찜닭 밀키드를 항상 추모공원에 갖고 와서 잘 먹었는가 보지요. 추모공원에다 갖다가 데워 갖고 와서 추모를 하고 갔다. 그래서 자신의 집 벨이란 것은 자기가 누워있는 그 추모공원, 그 벨을 누르고 올 거라고. 미영 씨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떠나서 자기 말고 또 다른 자기가 거기서 남편과 딸을 하고 같이 살다가 자신한테로 돌아올 때가 된 거야. 미영 씨 언니는. 자기 자신은. 그래서 자신의 집 벨을 누를 거라고. 아직 가족으로 함께 하면서. 근데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음산하네요. 유령의 이야기라고 보니까. 유령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 삶의 한 편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유령이라기보다는 자기 영혼을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한 번 더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혼이 되지 않고 살만 있다면은 삶에 대한 치열한 투쟁만 갖고 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야. 내 영혼이 돼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 반성도 할 수 있고 또한 삶을 고쳐볼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그것을 죽음으로써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고 자기 삶을 다시 고치기도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그렇게 채널러처럼 쓸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아무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시의 흐름 자체가. 근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지금의 삶을 돌이켜보고 성찰해보고 돌아가는지도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는 도덕적이나 자기 삶을 소중하게 네. 살아라 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죽음으로 나눠놓고 봤었을 때는 더 허비할 것이 없는 시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이 시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야, 전혀.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었을 때의 삶에 대한 것을 일상같이 더 화려하고 대단하게 살고자 한 것도 아니고 소소한 시민이 딸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고자 하는 그 소박한 꿈 안에서의 일상 생활을 그려놓은 거야, 이 시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 있는 사람들은 거창한 것을 더 꿈을 꿀 수 있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을 더 노력을 하고 자기를 청리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은 이 시야에서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 시는 토박한 삶 안에서의 내 삶도 귀중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과도한 집착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게 꼭 네. 유령이라고 봐야 될 것은 아니고 예. 자기의 또 다른 자아와 살고 있는 자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썼다고도 보여져요. 죽은 사람을 전제를 하고 썼다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살고자 한 다른 삶 하나하고 내가 없었을 때의 그 삶 하나하고 이 두 개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해 가면서 바라보는 삶을 이렇게 썼다 그렇게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된 데는 그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있고 책임이 따르잖아요. 예. 그런 것에 하나의 패턴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식의 사고가 쉽지가 않다고요. 이해하기도 약간 어려운 면이 있고 현실의 삶 안에서는 원인, 결과, 책임 이거의 루틴이잖아요. 반복되는. 그래서 다른 식의 가정, 다른 식의 상상을 한다는 게 근데 이미 존재 자체가 선을 벗어나 버렸는데 죽음과 삶이라는 거는 완벽히 나뉘는 거잖아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구분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예. 근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 죽음에서 우리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있음으로써 죽음을 가정해서 우리를 쳐다보는 거거든요. 영혼이란 것도 그렇게 해서 쳐다보는 거거든요. 살아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혼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가정인 거야.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그 세계를 또 하나 펼쳐놓고 보는 거야. 이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삶 하나를 공간으로 놔둬놓고 영혼이란 것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으로서의 삶이 영혼이 됐든 저승이 됐든 이승이 됐든 이런 것이 다 펼쳐진 것이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영혼이라든가 살아있는 삶이라든가 이것 자체는 없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세계의 저 너머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판단도 할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세계잖아. 거기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계 안에서 보고 있는 관점이지 살아있었을 때. 그 주술적이라는 사고 자체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환상 같은 거다. 그렇죠. 종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이 미영 씨라고 해가지고 이걸 죽어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의 한쪽의 세계인 거야. 그것도. 나를 반대로 나눠놓고 보고 있는 한 관점인 거예요. 이것이. 더 유연하게 보인다. 삶에 대해서. 예, 더 넓게 보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인간만이 그런 상상력과 그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 근데 흐릿하게 이렇게 보는 거 가지고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삶도 죽음도. 그냥 그런 생각도 있다고요. 근데 독창적이네요. 충격도 있고. 예. 그러면 더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그렇게 하죠.